그냥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신 건지 더 이상 이제 누군가와 엮여서는 내가 감당이 안 되셔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보려고 하시지도 않고 법원 판사님들도 가끔가다 대놓고 말씀하세요. 뭐 아우 뭐 이런 남편이랑 살아서 뭐 해요. 뭐 그냥 헤어지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곽노글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무책임한 부모님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케이스도 접해보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사건 진행하면서 좀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이런 류가 많은데요. 그 뭔가 아이가 태어나고 부부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면서 뭔가 이제 다 놓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집을 나가시는 아빠들 사건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육아가 힘들어서든 다른 갈등에 있어서든 집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이제 아들과 며느리를 질투를 하셔가지고 계속 뭔가 이제 막 아들한테 막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 뭔가 손녀까지 나니까 정말 아들을 뺏길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막 며느리한테 무리한 요구하시다가 이제 아기가 우니까 막 이마를 막 아기를 강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백일된 손녀를 그래서 그 와중에서 막 실갱이가 붙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또 목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못 살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집을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아 진짜 자기 엄마인데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홀시어머니셨고 되게 어린 나이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뭔가 굉장한 애틋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일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고 왜 집을 나갔을까? 그럼 그분은 나가셔서 아기는 안 봐요? 네, 안 보셨어요.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그 딸 사진도 봤는데 아빠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되게 딸이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딸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신 건지 더 이상 이제 누군가와 엮여서는 내가 감당이 안 되셔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려고 하시지도 않고 제발 이제 봐달라고 사정을 해도 보시지 않고. 그러면 아내분은 왜 이런 분하고 이혼을 안 했죠?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이제 아내분이 우리 남편의 첫사랑이셨고 이 남자분이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잘못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눈치를 봐서 그러고 있으니 나중에 이 남자가 나이가 좀 더 들거나 어머님이 기력이 세해지시면 돌아올 거라고 좀 믿으신 거죠. 믿고 있어서.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의뢰인이신 거예요? 와이프분이신 거예요?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 사건도 황당하게 이제 이혼 소장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혼 소장을 보낸 거예요? 집 나가놓고 10년 동안 집 나가놓고 아내한테 우리는 10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했으니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서 더 이상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장을 보내와서 이제 아내분께서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날라오니까 당황하시면 근데 사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집을 나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본인이 나가놓고 본인이 이혼 청구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여가지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또 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 판결이 안 난다는 거지 뭐 소송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일단 이혼 청구를 하시는 유책 배우자들이 많아요. 이랬을 때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아닌 분들은 소장을 받고 이거 뭐 미친 거야? 막 이렇게 정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소장을 놓고 보자 하시는 게 이제 소장을 받아든 상대 배우자가 야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네가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이혼할란다 이렇게 해서 이혼이 합의가 돼버리면 이제 이혼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상같이 너무 이게 장기간 이제 부부 관계로서 실체가 없어지다 보면 법원 판사님들도 가끔가다 대놓고 말씀하세요. 뭐 이런 남편이랑 살아서 뭐 해요. 뭐 그냥 헤어지세요.
어차피 이번에 이혼 청구 기각돼도 이런 분들 또 해요. 또 이혼 청구. 그러면 그때 가서 어차피 이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리하시죠.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파탄주의처럼 네, 보시는 판사님들도 좀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부부가 별거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은 네. 법원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아내가 정말 이 혼인을 유지하고 싶었으면 아내는 이 집 나간 남편한테 어떤 노력을 했어요. 뭐 연락을 해보셨나요? 뭐 찾아가 보셨나요? 아니면 뭐 시댁을 가보셨나요? 그런 거 안 했어요. 10년 동안? 어머, 그러면 혼인 유지 의사 없는 거네요. 약간 이렇게 보기도 해요. 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 논리죠. 네, 그럼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럼 집 나간 남편 때문 집을 나간 건 남편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계속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을 나간 배우자를 남자든 여성이든 1, 2년은 그래도 찾아요. 1, 2년은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게 나 혼자 찾는다고 해도 답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카톡도 차단돼서 보지도 않고 메일도 안 읽고 이러면은 사실 그 이후까지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만 계속 일방적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연락을 해요? 네, 예를 그런데 들면. 법원은 그러니까 곧바 혼인유지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도 안 찾았잖아. 그동안 약간 이렇게. 네. 그건 좀 그렇다. 네, 약간 너무 형식 논리죠. 네네네. 그러면 이 해당 사건은 이혼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뭐 아내분께서는 이혼 계속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면 아이도 아직 성년이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도 뭔가 시어머니가 이혼을 시킨 것 같다를 굳게 믿으셨어요. 소송 기간 내내. 이거 남편이 이랬을 리 없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애도 안 보고 돈도 안 주셨는데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막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으셔서 막 남편 어떻게든 막 다 해가지고서는 SNS를 다 찾아봤던 여자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네, 그냥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사랑이 저 혼자 것이었네요 하면서 결국 이제 이혼을 결심하셔서, 네,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청구한 거는 자기 새로운 여자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네. 연락 없이 지내셨을 텐데 새로운 네. 이성이 생겨서 그러면 이렇게 별거기에는 굉장히 오래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이뤄놓은 재산일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이 길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별거 기간이 오래되면 재산 분할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같이 공동으로 재산을 이룩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별거 기간 10년 넘어가면 판사님들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아예 판단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각자 돼요? 명의 있고 그냥 각자 가져가라 이렇게. 추정하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그때 이 아파트가 얼마였는데 그거를 뭐 나누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약간 무의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따로 살았으면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제가 진행했던 사안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별거 기간이 이제 길고 혼인 기간이 되게 짧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100일 때 집을 나갔고 결혼 생활은 또 막 신혼 초에 아기가 생기셨던 부부여가지고 한 1, 2년이고 별거는 10년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재판부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사정 같은 거를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일부 해줬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성년이고 막 이런 경우에는 요새 재산 분할을 안 해주는 네, 케이스도 있어요. 20살이 넘어가면 또 재산 분할 안 해주는 경우 케이스가 있나요? 은근히 양육권의 재산 분할이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 쪽에 재산 분할을 조금 그 편의를 봐주거든요. 좀 혜택을 주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별거 기간도 오래됐고 아이도 이미 다 키우셨으면은 네, 굳이 뭐 재산 분할하면서 판단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저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인데 어쨌든 남편이 바람을 폈잖아요. 결혼 네. 도중에. 네. 다시 소송 걸 생각은 없으셨나 봐요? 근데 이미 완전 부부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를 만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혼인 중에 부정행위다 외도라 보기도 조금 애매한 사안이었고 그리고 좀 진흙탕 싸움 하기 싫어 하시는 것도 있었고 너무 놀랍게도 남자가 소송이 끝나자마자 해외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있고 적고 보기 다 싫어서 가셨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 아빠라서 이것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내 아이를 안 보는데 이 남자가 우리 딸을 점점 더 안 볼 것 같다. 그래도 마무리는 제가 네. 볼 때는 아예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도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안 볼 것 같은데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혼 잘 마무리 지셨으니까요. 저희 행복하게 잘 따님하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노규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